에서는요 유교문화박물관을 방문 안 하셨다고 여기 1시간 반 동안 보고 도산서원 가는 걸로. 이것은 한국국학진흥원 안에 있는 유교문화 전문 박물관입니다. 유교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됐는지 체계적으로 전시 안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도산서원 가시니까요, 제가 도산서원에서 근무하는데 여기 강태양 선생이 그린 도산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안동댐이 들어서기 전에, 수몰 되기 이전에 그린 그림이라서 여기 수몰 되기 전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랑이라 해서 옛날 은어가 많이 잡혀서 조선시대 때 왕이 공출했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랑이 있었고, 강사라에서 지금은 시사단이라 해서 성같이 생긴 곳이 있죠. 절이 있었고요. 여기가 타경단입니다. 도산구곡이라 해서 제5와 5곡이라면, 타경이라면 청량지수청에 가익탁 오연, 청양주수 탁해 가익탁 오족이란 말이 있죠. 청량의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청량의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다. 타경, 각근을 씻는다. 되게 이양 선생님이요, 여기에 반타석이라는 돌이 너럭바위가 있었어요. 여기에 앉아서 자연을 음미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각근을 씻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 안동대문에서 하반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딱 막아놨으니까 모래가 자꾸 유입돼서 이 반타석을 막아버려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여기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모습이 있는데, 강원문학을 창시하신 영남가단에 있는 자인 농암미연보 선생님, 농암미연보 선생님이 유명한 이유는요, 옛날 한시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시는 읊을 수 있지만 노래 부를 수 없어서 우리말로 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를, 시조를 최초로 지으신 영남가단의 경상남 복도의 일인자라고 어부가를 여기서 지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승의 스림 없으니 어부의 생이르다. 인력편추를 망경창타에 다 던져두고 인세를 다 잊었으니 낡아는 줄 보려라. 구전되어 오던 어부가를요 9장으로 엮어낸 현장이 있었고, bun강총리라 해서 영천희 씨가 여기 살았습니다. 농암미연보 선생님. 그래서 본천소원이라든가 일당, 이 청량산 위쪽으로 가성리로 옮겨놨습니다. 여기가 스물대서 가보시면 여기 이제는, 옛날에는 여기 신당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량산까지 오르고 있는데 버스가요 이 길로 이렇게 진입할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안동대문에서 이 길도 물속의장이고 이 일대가 앞이 다 물속의장에서 산으로 해서 이렇게 유입할 테니까요, 가보시면은 오른쪽에요 농암가비가 있습니다. 농암에서 내리면 노래비가 있고 이렇게 산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산서원은 어떤 사람들이 물속에 잠겼느냐 이렇게 하는데 잠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태계 이하연 선생님은 예언도 하셨는데 500년 후는 물이 역류할 것이다 이런 예언 하셨습니다. 역류했죠.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오늘 도산서원 방문할 테니까요 보시고. 태계 이하연 선생님은요 농암미연보 선생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말로 된 가사를 최초로 지었는데 여기서 얼마 안 돼요. 100m 밖에 안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요 또 도산의 아름다운 산수 예청과 학문에 대한 예청을 12곡으로 도산 12곡, 이것은 한글로 번역해 놓고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곱게서 지냈던 고인도 나이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고, 고인은 옛 성형 공자맹자입니다. 고인을 못 배워도 너던 길, 존댓말입니다. 가던 길이요. 가던 길 앞에 있으니까 아니 가고 웃지 않고 성현이 어떤 길을 갔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때 학교 태학이 설립되고요. 그래서 최초 유학자가 강소와 설종 최치원입니다. 교과서에 실렸죠. 과거 제도도 실수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요
958년에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이때까지는 불교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에서 도덕적 경영 원리로 잠재되어 있다가 불교 타락성으로 해서 백이장과 해안 안양을 원나라에 유학 보내서 성인이 되는 학문 성리학을 수입해 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주자대전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교과서에 실린 모건이색 정몽주 정도종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되다가 1392년 조선건국 되니까 불교로 정치해보니까 안되겠다. 유교로 정치를 하자.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돼서 숙류억불 많이 들어봤죠. 불교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숙류억불 정책을 써서 조선 500년 동안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되고 학파가 형성되면서 학문으로 정치를 해보자 해서 학문하던 사람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500년 동안. 이렇게 되고요. 유교 폐단을 딛고 실학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과 성료 이들로부터 실학이 우리나라에 전수됐고요. 그리고 그 여파를 타서 일제강점기 때 국권 찬탈을 당해서 대의 명분에 따라서 유학자들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 총칼도 들지 못하고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지만 의를 실천하면서 목숨을 걸고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고 또 의병 활동하는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 안동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은요 세계 기록우산 유학자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교 책판이랍니다. 나무판에 글씨 새긴 것이요 요 뒤쪽에 참고해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했는데요. 몇 년 뒤에 왕림 박사가 천장훈과 함께 일본에 전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와 유교가 다른 것은 유교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최초 유학자입니다. 사무라이 무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유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얘도 모르고 못 사는 미개 있는 줄 알았더니 얘를 알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동방예의지국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공들과 하가들, 예술인들, 유학자 강수라는 사람이에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인데 불모로 잡아갔어요. 강항이 대개 이항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최초 유학자 후지와라 세이카에게요 유교를 전수해서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270년 동안 유교 문화는 일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됐다가 고유학 국고로 돌아가자 항도 유학이 제정이 됐어요. 지금은 일본 고유 생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270년 동안 유교는 일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됐다는 점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했고요. 여기는 유교 경전, 독가전, 과거 시험에 실시해 보십니다. 자, 그래서 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입니다. 어지를 인입니다. 이는 사람됨이고 예를 강조하는데 사람의 사람된 도리를 지키면서 올곧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라고 유교라 해서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가 성립되려면 지은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석가모니도 있고 예수도 있죠.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이 있죠. 그런데 삶 이후에 죽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간다 하고 그리스도는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죠. 유교는 어디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제자 계로가 물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승님 공자께 물으니까요.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귀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산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삶 이후에 죽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면요 사람이 동물과 어울려 살 수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면서요 사람의 도를 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선비의 가르치는 길.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인념에 대해서 유교 문화를 우리나라에 보급하신 분이 태계 이항 선생님이십니다. 왜 태계 이항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약 500년이 됐지만 되게 세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학문을 우리나라에 보급하셨기 때문에 정신의 날로 항폐화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묻지마 범죄, 이혼도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폐화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예,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태계 이항 선생님은 4단에서 찾아야 됩니다. 4단이라면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4단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들은 칠정으로 살아요. 희노애고 애호요. 희 즐거워하고 노여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거 동물이 합니다. 인간은 4단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 지어지는 겁니다. 그 쌍벽을 읽던 율곡이 선생님 5,000원 집회. 유교 문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예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격식을 갖추고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은 못 가진 자는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 그 실질적 실천성을 먼저 삼아서 실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유교는 한마디로 하면 특이와 아닙니다.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적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이 아니냐 교육받아서 아니죠. 한중일 세 나라를 예,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계 이항 선생님이 68세 때 선조가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나아가 모필이 되는데 모필을 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되는 학문을 10가지 도식으로 또는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서 예, 16살에 선조왕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조왕이 손톱을 만들어서 뒤하로 먹어요. 조선서원에 가면 이제 먹편도 있고요. 씹어낸 것도 성학식도 성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도식입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전 시간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유교 전례. 3세기 때 유교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한자와 함께 유입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증빙자로 유교 전례는 300년에 들어왔습니다. 임신서기성, 교과서에서 배웠죠. 신라 하랑이라고 추정되는 2명의 하랑이 유교 경전, 교과서, 사서, 오경 그 옆에 있었죠. 3년 동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쓴 맹서서인데 다행히 돌에 적혔어요. 돌을 보십시오. 한자가 막 적혔어요. 땅에 묻혀가지고 훼손되지 않아서 어느 농부가 경주에서 농사 짓는데 막 가는데 돌에 글씨생이 이게 나와서 해독해보니까 그 내용이어서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경주 박물관에 있어요. 네, 영린이 이본이 몇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본이 똑같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세기 때도 왔던 증빙자료고 초기 정착 단위로 과거 시험 우리나라 실시했다 했습니다. 중국 쌍기가 중국에는 이러한 과거제도가 있는데 고려제도 과거제도를 실시해보면 어떠합니까? 건의해서 958년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과거급제 교지로는 가장 오래된 국보로 지정되는 울진장신 장랑수 빨간 종이에 썼다 해서 홍패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보시면요. 옛날 과거 시험은요. 가불병가로 세 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매겼는데 병가에 합격했다. 오른쪽에 밑에 보면 있죠. 그래서 앞쪽에는 초소와 행소로 썼고 여기 옆쪽에 왼쪽에는요. 이것이 해서입니다. 정자입니다. 왜 이렇게 판박이 같을까요? 목판에 박아놓은 것 같죠?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을 바꿔요. 행과 연을 바꿨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판박이식으로 되는데 아마 고려 시대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아마 유행 정도로 그때 풍이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수결까지 있습니다. 감독관은. 한자 써놓은 것이 사인, 요즘 말하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옛날 감독관이 동지공거였는데 감독관에 사인이 있는 남아있는 홍패, 붉은 종이에 쓴 홍패라서
가장 오래된 바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입원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원을 했고요. 자, 성리학이 도입됐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불교로 정치해 보니까 안 돼서 해안 안양과 매기정을 원나라에 유학 보냈더니 가져온 천이 책이 주자대전, 주자가 쓴 대전, 주자가 쓴 시라든가 뭐 격언이라든가 또 좋은 말이라는 천대 공자와 이런 좋은 말을요 쓴 이런 문집 이 대전을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오니까 책 못 읽는 사람은 못 읽죠. 그래서 이제 뭐 정도적 정몽주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되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에 접목됐다고. 교과서에 배운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도입됐지만요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우리나라에 일상생활에 접목이 못 됐습니다. 접목시킨 분은 태계 이항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중기에 태계 이항 선생님이 이론적 심화 과정을 거쳤어요. 태계 이항 선생님이 전라도 고봉기대성 26세 연하 고봉기대성이요 문과에 34살에 등급을 하고 58세인 태계 이항 선생님이 도전장을 냈어요. 26살이나 어린 좀 건방지기도 하죠.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단가 아까 말했던 청의제심 칠정의 상호 어떻게 장홍하는가에 있어서 도전장을 내는데 태계 이항 선생님은 요즘 같으면 교수가 26살 어린 제자가 도전장 내면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학문적 동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8년 동안 논쟁을 벌여서 그래서 이론적 심화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된 겁니다. 심성론에 대해서는 중국을 능가하는 이론적 성과를 거둔 것이 고봉기대성가에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노원선언 칠전서를 버린 까닭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예학이 형성됐어요. 간원상제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옷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학이 형성됐는데 그 여파를 타서요 성호 이익 선생님은 이렇게 격식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또 모순점도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조금 생략하고 조금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해서 성호 이학 선생님이 자제를 고려한 백과사전책으로 만들어냈다 해서 성호 사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학이 등장되고요. 그 여파를 따서 서학과 만남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보급된 지는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천주교는 이단이나 해서 박해를 많이 했어요. 프랑스, 미국 선교사를 대거 잡아주기도 하고 천주교 뭐 이렇게 지하에서 다락방에서 몰래 믿는데 문 닫아버려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불 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전말을요 항사양이라는 사람이 비단에 썼다 해서 백서입니다. 비단에 써서 13,311자인데 한자가 깨알 같아요. 보세요. 이런 밀서를 써가지고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로마 교황청 측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밀서를 썼는데 밀고자이에서 발각이 돼서 항사형은 능지처참 항복하라 항복 안 하니까 눈 빼고 또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 또 괴롭혀서 오랫동안 괴롭혀서 죽이는 것을 능지처참이에요. 단번에 죽이면은 일순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항사형 선생님이 능지처참을 당했고 이것은 의금보유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감옥이야. 정치 바뀌고 나서 1894년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입원이 12종이고 저기 정약용 선생님 있죠. 정약용 선생님은요 이 천주교를 접했다 해서 전남 강진에 거기 유배를 18년 동안 가서 목민심서 흉민스스를 썼습니다. 500여 권의 저술을 썼는데 왜 유배 가느냐면요 정약용 선생님 형님은 사위가 항사형이어서 이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학과의 갈등도 나타나서 기독교도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유교로 생활을 한번 살았어요. 불교는 들어왔지만 거기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다. 실학이 등장됐고 그 여파를 따서 침탈을 당했는데 나라가 침탈을 당했는데요. 이거는 고종의 밀지입니다. 고종이요 이제 밀지를 해요. 왜냐면 1905년 일산의경은 무효이다. 나는 강화읍에서 도장 찍었을 뿐이니까 봉기에서 일어나서 의병활동을 하라. 전국의 유림단체장에게 밀지를 보냈어요.
이것은 영양에 있는 벽산 김도영 선생님이 밀지를 받고 우병을 소집했지만 1907년 되면 군대가 해산돼 버리고 집에 돌아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하다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천하의 불호랍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다가 1914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내 소임 다했다. 그래서 상을 치르고 나서요. 아들에게 유서를 써옵니다. 내가 찾거들라 내 시신 찾지 말라. 나라 없는 땅에 시신조차 묻히기 싫다. 그래서 영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놀러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영해 바다 가면 간호대 정자 밑에 도해단이 있습니다. 시신 없고 바다에 들어가 도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다 해서 단이 있는데 나중에 놀러 가시면요. 제 설명드린 게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권 찬탈을 떠나고 여기까지입니다. 유교 역사는 조금 길었는데요. 3세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삼국시대는요. 불교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인에 대해서 도덕적 경영 원리를 잠재되어 있었다 했죠. 1392년 연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학문으로 정치를 하자 해서 학파가 형성됐죠. 이분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학파가 형성되는데 조선 19세기까지 후기까지 연결되는 것은 율곡 학파와 태계 학파뿐입니다. 색깔별로 보십시오. 그래서 태계 학파 정맥을 이은 사람은 의성김신, 학봉 김성일 선생님이십니다. 서해는 유선훈 선생님은 간직 생활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요. 호학을 양성하지 못해서 학봉 김성일 선생님이 전해지고 장흥어 이렇게 전해지다가요. 정제 육지명 정제 학파 이후로 대거 독립운동에 투신하십니다. 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제 학파의 안동 임청각 아시죠? 이상용 선생님이요. 19세기 마지막 유학자라고 안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산근묵록이라는 책이 있죠. 도산서원의 학적 보고 고사는 소택이라는 이상정 선생님이 고산서원을 열고 학생을 가르쳤던 학적부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유교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마당새가네요. 양반 아들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물 뿌려 마당 쓰고 의관을 정자하고 부모님께 문안사 드리고 아침이 끝난 후에 책 읽고 오후에는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 일. 하루 일과를 아주 중시했어요. 아예 기본이 되었지만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천자문 가르치고 소학을 가르치는데 소학이 일상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한은단 김기일 선생님은 별명이 소학동자입니다. 일상생활의 규범을 철저히 지켜서 그래서 소학을 아주 중시하고 소학이 되면 대학을 가르치고 중용 이렇게 교과 과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됨을 중시했다. 세계 이양 선생님이 고봉기대성과 사단갈 칠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왜 편지로 8년 동안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그렇게 벌였을까요? 대개 이양 선생님은요. 사람의 선함을 끝까지 믿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요. 성성설. 하늘로부터 착한 4가지. 이게 사단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책임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입니다. 소식. 그리고 양보해. 동물 양보 안 하죠. 동물 부끄러워 안 해. 양보하는 마음. 무조건 양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12지식. 4가지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나는데 이걸 갈고 닦지 않으면 7점 동물적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기 이런 논을 주장했어요. 사단갈 7점을 둘로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다. 대개 이해한 선생님은 사람은 착한 마음을 끝까지 내기 때문에 둘이다. 이와 기로 나눠진다. 이래서 이기 이원론과 이기 이론론으로 그래서 학문이요 이렇게 맞대기를 한 겁니다. 대개 선생님은 사람은 착한 마음을 끝까지 내기 믿었으니까요. 이것을 갖고 닦지 않으면 7점 동물적으로 변한다. 공부하라. 수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공부한 옛날 유학자들 몸속이요. 이 4가지 마음을 싹 띄고 행동하며 말하며 저절로 한기가
우러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교문화가 뭐 21세기에 남아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상례와 제례는 갈래, 성인식과 홀리는 하지 않지만 상례 유교문화에서 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 유교문화, 추석 때 성묘 가는 거 유교문화, 의례입니다. 고려시대까지 화장했어요.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화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목장 가서 요즘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했지. 조상숭배 사상을 해서 산소 쓰고 묘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한평생에 공부한 목적이 이 네 가지를 알고 닦기 위해서인데 죽어서도 벼슬 하지 못하면 학생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칠성판에 이렇게 누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전을 간누에 덮어놨는데 학생 펜택 임시 집판이라고 써놨어요. 이상하다.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학생이 아닌데 왜 학생이라고 썼을까? 1년 돼서 제사를 지는데 헌고 학생부 군신, 헌고 나타나라 학생부 군신. 이래서 보니까 벼슬을 하지 않았으면 학생입니다. 아직도. 나중에 지방 쓸 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헌원지방에 처사라예요. 벼슬을 하지 않고 벼슬을 해서 처형했다. 처자는 삶을 살았다. 경기도 전라도 지방과 영남 지방이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영남 지방은 아직도 학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 벼슬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유교문화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상례제리는 유교문화에서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이양 서들모 학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리라고 교육받을 때 들었을 겁니다. 그죠? 경리라면요, 온 마음을 하나로 짐승해서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요. 율곡이는 성이라 했습니다.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라일체입니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학설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계이한 선생님은 경공부를 70생애 동안 실천했고요. 태계이한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시했다 했죠.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경부주라는 책을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마음 다자는 공부. 쌍벽을 했던 조식 선생님, 경남 상천의 조식 선생님은요, 칼과 방울을 몸에 지르고 다녔어요. 왜냐면요, 남을 찌르기 위한 칼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났을 때 스스로 결단한다. 그리고 방울을 옷깃에 달고 다녔습니다. 행동이 거칠어지면요, 방울 소리가 열어나죠. 자제를 해서 스스로 수신하기 위해서 방울을 몸에 지르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 때 누구와 같이 살아요? 건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감기를 중시해서요, 장관과 오류를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교문화가 조선시대 때 와서 일상생활에 전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장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오류이 본격적으로 장려될 때는, 네, 그래서 세종 때 상강이, 그리고 약 100년 뒤에 중종 때 이룰이 합쳐져서 오류는 정조 때, 예, 일상생활에 전복됐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교문화가 꽃 피워지려면요, 씨뿌리 가지고 싹에 나가지고 틔워서 꽃 피우는 갓은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꽃이 피면 지죠. 유교문화가 이렇게 꽃 피워졌다가요, 예, 조선 후기 때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시했으니까요. 이것은 징비록입니다. 하야말 유성유수들이면요, 임진왜란 말기에 이순신 장님이 노량진에서 전사하다요, 삭팔 간직당한, 요즘으로 말하면 간직에서 해임됐다고요. 그래서 맨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옥연정사, 거처할 것이 없어서 하야말 그 무용대 옆에 옥연정사에서 6년 4개월 동안 생활하시면서 철학하고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호세에 전할 말이 많아서 수기를 쓴 거예요. 수기를 처음에 썼을 때는요,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외손자 조주기라는 사람이 외할아버지의 이 임징비록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책판을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1년에 한 것이 7년 전에서 7권입니다. 그래서 외손자가 만든 것이고요.
징비라면요 식용 소비편에 나오는데 진화를 징계를 한다. 임진왜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땅에 변덕이 일어나지 않게 말한다. 쓸 수국이 국보 132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난중이 이순신 사모님이 쓴 것도 76호 국보인데요. 네, 임진왜란은 목파는 진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진짜고 기탁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기탁에는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고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전시 운영하고 있어서 다 진품입니다. 기탁자가 60만 원이라 돼요. 기탁금이 60만 원이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저차녀라든가 다 이렇게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자, 여기서 여기 옛날 선비들은요 중화의 이치를 재득했어요. 중이라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행동하며 말하며 지류에 맞는 것을 하랍니다. 중화의 이치를 재득한 사람은 하이 고동부 자세를 택합니다. 그래서 군자는요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지키면서 남과 같아지기를 바라지만 소인배는 독립을 하고 자기의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남과 같아지길 바란다. 이것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선비란요 하이 무동부 자세를 지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소교라고 시면요 고대 국가에서 교과가 우리 지금 해보려고 아라비아 진짜 개명 나오면 가보면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정치 바꾸고 나서 1894년 외국 문화 받아들이자 국가에서 정치 인성하고 먼저 우리 이 교과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교과가 나왔어요. 할속이 배웠어요. 그리고 검은고, 그리고 여기 검은고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말 그대로 둥둥댕댕입니다. 개명이 들어온 것은 100년밖에 가보개혁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1, 2, 3, 4 아라비아 숫자 안 들어왔어요. 1, 2, 3, 4 한자로 썼어요. 수sem을 못해요. 1, 2, 3, 4 그걸 우리나라에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러면 유기다. 저 상가지 보세요. 왜? 수sem은 저렇게 해줍니다.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 가르쳤던 교과 과정이고 6가지라 해서 6개입니다. 예를 가장 중시해서 생활을 해야 음악, 상, 할속이 수레몰기도 가르쳐서 요즘 운전면허증과 같아요. 네,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말몰기 같은 거 배웠어요. 그리고 서, 글쓰기, 수생하기 6가지 가르쳤습니다. 70장수했습니다. 장수한 결과가요 할인 신당, 할인 신당,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중국의 구전 할인 신방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태계 선생님 자신에게 맞도록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여기서 체조를 했어요. 이것이요 요즘 요가로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세계 이한서들만요 성인은 병 나기 전에 치료를 하고 의사는 병 나고 나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성인은 병 나기 전에 치심수렴이라 해서 마음이 만가지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거 그런 거. 그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병이 생기니까 마음 다스리는 중화탕을 매일 드렸습니다. 탕이라면요 한약재가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합병이 일어나고 울분이 솟기 때문에 해서 참을 일자를 화나고 속상하고 이럴 때는요 가만히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참을 일자를 생기면서요 혀를 누르게 되면 침이 입안에 한가득 보인답니다. 그걸 3모금 나뉘어 마시면 급한 기가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된대요. 이것이 중화탕입니다. 그래서 도산성 가면요 한번 보세요. 박물관에 가면요 중화탕 30가지 약재나 막질투, 질분질력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